올해 9월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됨을 전제로 지금의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공무원 그 외에는 검찰이 박스를 들고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공소청, 주수청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들어보는 것 같은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이거는 정말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기존 논의 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래서 다들 생소하실 텐데 아마 이번에 어쨌든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걸 한번 봤잖아요. 내란 이것 때문에 예. 정말 웃기죠. 막 여기서 수사하다가 여기로 데리고 갔다가 서로 보내고 이게 기본 기조는 수사권은 분산한다. 여러 기관이 특화해서 수사를 하고 이게 독점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 이걸 우리가 직접 목도한 거죠. 그래서 아마 고안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총리실 산하에 그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각 부처, 뭐 보건복지부나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부처 간에 이게 조율이 잘 안 될 때 그걸 조정하는 업무를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수사 업무에 대한 최종 컨트롤 타워를 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집행 권한이 없는 거죠. 수사 인력도 없고 그렇지만 수사기관을 감찰하고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를 했을 때 원래 검사가 그거를 재수사 요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 권한을 전부 다 이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주고 다시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로 간접적인 견제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하진 않네요. 어우 세죠. 왜냐하면 감찰권을 갖고 있다는 건 무서워요. 근데 이제 국가수사위원회가 감찰하고 부서간 협의 조정하고 수사 관련 입법도 하고 그러니까 꽤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법안에 미비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나서 다 이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데 아직 수사를 지휘를 검사한테 받고 있던 조직이 있어요. 특사경은 아직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었거든요. 특사경이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 예를 들면 뭐 철도사법경찰관.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노동청. 이런데 아직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었어요. 이 지휘권마저 이제 검찰청에서 빼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수사위에서 지휘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이 법안에 너무 불충분해요. 그렇게 하겠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보완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적어도 국가수사위가 총리실 안에만 있는 기관이 아니라 사무국들이 더 설치가 돼요. 왜냐면 이 양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법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 지금 주변에 검사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분들 지금 이거에 어떤 반응이신지? 제가 친한 친구가 이미 검사 4, 5년 차가 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될 예정인 동생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이익은 썩 좋을 순 없죠. 그분들이 과연 계속 하실지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전차분들은 또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기로에 서겠죠. 퇴직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따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검사님들을 리스펙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박봉에 많은 일을 하고 어떤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찰에서 수사를 한 7, 8년 정도 했는데 뭐 같은 연 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쪼갈라. 그리고 실제로 올라오는 서류 보면 이거 부족한 거 많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썩 좋은 반응을 듣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제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 싫어할까봐 얘기 잘 안 하는데 검사 동생 2명은 구독 취소했다더라고요. 근데 진짜 리스펙하고 항상 그 존경하는 마음은 제가 갖고 있다. 저도 로망이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이 개혁안이 국익을 위한 개혁인지 또 이제 한쪽에서는 또 현재 대통령이 되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는 또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좀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만 놓고 보면 보수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거의 한 30년 됐나요? 30년 동안 행정부의 한 외청 조직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모든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실패 성공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웃길 정도로 이게 아직 미완의 상태가 맞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라는 논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는 이미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뭐 해체하고 개혁을 한다 해서 이 대통령을 어떻게 살려낸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오히려 검찰을 활용할 생각이 유혹에 더 빠질 수 있는 거라서 그 논점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행착오 없이 연착륙할 수 있냐
대한 논쟁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검찰개혁만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가장 아쉬운 거는 지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다수당일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도 검찰을 활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그때는 워낙 적폐수사라는 게 있어야 됐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아주 강력한 주장자였고 책도 저는 읽었단 말이죠. 근데 초창기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찰이 더 비대해졌죠. 적폐수사를 하면서 그때 막 특수부 막 전부 다 차출돼갖고 다 중앙지검으로 간 거잖아요. 뭐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들도 개혁 인사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이도저도 아니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그게 제일 아까워서 그런 부작용을 낳지 않았나.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같은 그런 말들도 있는데 네. 이 용어는 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일단은 이제 검수완박,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다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뭐 이런 개념이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인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하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4대 법안이라고 했던 거를 원래 이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이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검수완박법이었고요. 그게 이제 당내에서도 좀 역풍 이런 걸 우려해서 조금 정도를 조율하고 국회의장이 중간에 중재를 하면서 2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뭐 검수완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안이 그때 발의가 됐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인데 검수원복은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제 등이냐 중이냐 처음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부패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원래 돼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면서 이 중을 등으로 바꿨어요. 정말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법률에서는 중이랑 등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중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자마자 이 등을 근거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입법자의 의도를 다 무시하고 다 원래대로 대통령령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법부의 입법을 무력화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전 정치 프레임을 많이 걸었었죠. 절차적 위법이 있다. 물론 이제 절차적 하자도 인정했습니다. 헌재에서 뭐 사보임을 하는 문제가 있고 한데. 사보임? 이게 이제 사임보임이라는 뜻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법이 통과되려면 그 위원회 있잖아요. 이 법사위나 이런 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 소관부처. 근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랑 뭐 여당을 지지하는 또 다른 당들은 오케이가 다 났단 말이지. 났는데 갑자기 민주당 내 국회의원이 이제 이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임시키고 새로 보임하는. 이게 약간 이제 절차적 하자는 있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려고 무리수를 둔 건 맞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헌재 판례를 보면 이거는 아무리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이건 입법부의 어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은 유효하다. 입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헌재의 입장이 원래 있어 왔는데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입법자의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뭔 차이냐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옛날에 누가 했었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입법부를 무력화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입법부가 싫고 그 법안이 마음에 안 들어도 행정부는 어쨌든 법을 만드는 기관을 존중해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법자의 의도가 6대에서 2대로 줄였는데 등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2대에서 뭐 6대에 준해서 넓혀 놓은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입법부를 무시하는 그렇게 돼서 이제 검수원복이 됐고 요게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 국민이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이거 나는 대통령령이 무효기 때문에 따를 수 없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다투지 못하고 간 거예요. 네, 끝으로 이제 뭐 4대 입법이 이제 발의가 된 거죠. 뭐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방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검사가 독보적으로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시기가 30년 동안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해도 이뤄지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나름 감회가 있게 봤고 실제로도 엄청 파격적인 법안이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겠죠. 지금은 어쨌든 수사기소가 분리됨으로써 큰 틀에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향후에 이어져야 될 수사 자질 향상이나 수사기관끼리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은 서서히 안착이 되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은 정권 초기에 팍
실행을 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잠잠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 또 뭐 이 정부의 비리나 뭐 경찰의 무능, 공수처의 무능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도 수사는 검찰이 낫다라는 프레임을 몰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뭐 언론 지형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경험했고 사실 지난 기간 동안은 아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 수사 기소가, 그 강력한 권한들이 한 기관에 합쳐져 있을 때 수사의 정도나 수사의 대상이나 이거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판결을 받아서 범죄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범죄자로 전제해놓고 프레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기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있었는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목도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이상의 어떤 저항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법안 발의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